돌마케팅 리메이크 소비자 분석 트릴로지. 오늘은 그 트릴로지의 1탄을 하겠습니다. 트릴로지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한국말로 하면 3부작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자 분석에 분량이 많다 보니까 3번에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분량이 많아봤자 2시간이고 절대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호모 소비자스. 소비자가 소비자 분석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겁내 쉬우니까 그냥 여유 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소비자한테 찰싹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소비자를 사랑하니까. 마케팅 1번에서 슬쩍 언급했었습니다. 교환을 관리하는 일이 마케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소비자 바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자라는 개념이 꼭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죠? 제가 광고 대행사, 홍보 대행사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광고를 팔고 홍보를 판다. 누구한테? 기업한테. 그러면 이 교환 과정에서의 소비자는 누구예요? 기업이죠. 판매자인 기업이 상황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소비자는 그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사람들만 소비자인 게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조직들이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파악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 교환이에요. 교환 과정에서 소비를 하는 쪽, 돈 내는 쪽, 구매하는 쪽은 다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소비자가 갑이에요. 소비자가 안 사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국은 이게 거꾸로 돌아가지만 그거는 한국이 비정상이고 미친 거예요. 소비자와 판매자,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명백히 소비자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소비자잖아. 우리가 갑이에요. 쫄지 마세요. 안 사주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비자 분석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요거를 파악하는 게 다예요. 우리의 소비자는 누구인가? 그 누구를 찾아서 분석하는 게 소비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 분석은 기존 소비자에서 출발해요. 과거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왜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안면 있는 사람이 파악하기가 더 쉽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잠재 소비자나 신규 소비자보다는 기존 소비자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존 소비자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한 명을 지칭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백, 수천, 수억 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석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묶어야 돼요.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해서 나열할 순 없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을 찾아서 묶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이, 성별,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 자료, 심리 통계학적 자료라고 부르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뭐 통계학적이라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큰 기준들을 가지고 분류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 분석이라는 건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비자는 뭐뭐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뭐뭐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보편성.
다시 말해 우리 소비자 중에 과반수 이상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20대 여성입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과반수 이상이 20대 여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구체성을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는 20대 여성이다.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디테일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냥 20대 여성. 이거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 우리 소비자의 모습이 흐릿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대 여성들의 공통점을 더 찾아내서 디테일을 살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애나 결혼보다는 사회적 성공을 갈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소비자의 공통된 특징들을 더 찾아서 20대 여성이라는 흐릿한 소비자의 모습을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분석은 아예 소비자를 갖다가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김연경 씨, 20대 후반의 미혼이고 사회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소비자를 단 한 명의 사람으로 표현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죠. 예전에는 소비자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기업들도 그랬고, 기획사들도 그랬고,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직장인 김연경 씨의 하루! 이러면서 포토 에세이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유행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소비자 분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게 뭐 방법에 큰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유행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쉽고 재밌거든. 우리 소비자의 특징을 딱딱하게 나열하는 것보단 하나의 캐릭터를 정해서 그 사람의 생활과 성격과 호불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구체화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작아져요. 다시 말해 소비자의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하면 그 공통점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걸러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김연경이다! 라고 했는데 규모가 작아. 전체 20대 여성이 100명이면 그 중에 한 20명 정도만 김연경이에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소비자 분석 망하는 거지. 20명한테만 장사할 거예요? 그 20명한테 팔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기계 돌릴 겁니까? 아니잖아. 소비자 분석의 디테일, 그러니까 구체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규모성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까? 구체화시키자니 시장이 작아지고 시장을 크게 보자니 소비자 모습이 흐릿해져.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꼼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경 씨는 1차 소비자, 그리고 그 밖에 2차 소비자. 와우! 제가 소비자 조사는 기존 소비자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고 했죠. 우리 영경 씨는 뭐예요? 기존 소비자잖아. 우리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없는 소비자, 잠재 소비자와 신규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2차 소비자로 둔갑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경 씨랑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 잠재 및 신규 소비자들이 있다. 얘들은 영경 씨랑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저런 부분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2차 소비자들을 쓱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분석의 규모성이 확보되는 거죠. 자, 보편성, 구체성, 규모성. 소비자를 분석할 때는 요 정도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업 분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할 겁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통계청이에요. 여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냥 뭐 기획을 한다, 분석을 한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분석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상황 분석 전체적으로다가 엄청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통계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료의 출처와 신뢰도입니다. 상황 분석을 하면서 어떤 통계치라든가 그래프를 사용했는데 그거의 출처가 네이버 블로그야. 이거는 미친 거죠. 진짜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어때요? 어우, 출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기업 분석 알려드릴 때 언론사 잡지사를 검색하라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예요. 자료 출처 구글 이러면 싸대기 맞는다는 거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출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분석에도 신뢰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획을 하실 때는 항상 출처를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파워포인트에 어떤 통계치를 넣는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출처, 통계청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분석한 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요. 자료의 출처 표기가 다 돼 있으면 왠지 모르게 더 있어 보입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꼼수를 지배하는 자가 기획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요 통계청. 여기는 거의 모든 통계 자료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내가 필요한 통계 자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공짜에다가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통계청에서 카테고리까지 다 나눠놨고 그래프까지 그려놨어요. 그냥 갖다가 쓰면 돼. 얼쑤? 그런데 이 보물창고 통계청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개성, 태도, 라이프 스타일 같은 인간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다시 말해 통계청은 인구 통계학적 자료만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경 씨를 예로 들면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딱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영경 씨가 뭐를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청 말고 소비자의 심리 통계학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숫자가 좀 많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심리 통계학적 자료는 태생적으로 높은 신뢰도나 타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인구 통계학 자료들처럼 수치가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보고 우리 소비자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고 상황 분석에도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찍어야 된다. 이때 내 찍음이 그럴싸해 보이려면, 다시 말해 좀 타당성 있게 보이려면 내가 찍은 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받침하는 자료들의 출처가 한국소비자원이나 마케팅 기획사, 언론사 잡지사라면 내 찍음의 타당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유명한 곳에 가가지고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소비 트렌드, 소비자들의 동향, 소비자 리포트 같은 칼럼이나 기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자료원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입니다. 그런 곳들은 소비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과 의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참 고맙게도 성별, 나이, 관심사별로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는 여초다, 어디는 남초다, 어디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한다, 또 어디는 만화를 엄청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예 어떤 데는 뭐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곳도 있어요. 이거 마케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일을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저는 다른 데는 다 조사가 되는데 성별 제한 걸린 곳은 못 가봤어요. 주위에 여자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텐데 제가 참 그런 거 부탁할 만한 여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그런 거 부탁하면 또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가 공모전 팀을 짤 때 성별을 섞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요즘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 있죠? 그게 결국 이런 거예요.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조합해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직접 할 순 없는 거니까 구글 사이트 검색을 이용해서 흉내를 조금 내는 겁니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몇 곳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 그 결과로 보건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저러저러한 경향이 있다고 추측된다. 이렇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직접 커뮤니티를 분석해서 현상이나 경향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거니까. 자체 조사해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어? 여러분이 공모전에 기획서를 출품했는데 거기에 자체 조사 결과랍시고 뭐가 짜들이 들어있어. 그걸 심사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아마추어들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심지어 아예 조사를 하지도 않았어. 그냥 지들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체 조사를 했든 안 했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피땀을 흘렸든지 간에 그 자료의 신뢰성은 이미 바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하나 짚고 갈게요. 여러분이 하는 자체 조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커뮤니티 분석,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설문조사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돌마케팅은 그런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체 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추어인 여러분은 제대로 된 자체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체 조사를 수행할 능력도 부족하지만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뢰성이 낮아요. 아니, 전문 리서치 회사에서 한 것도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데 아마추어나 학생들이 한 설문조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체 조사를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많은 자료원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사하겠다고 피땀 흘릴 시간에 컴퓨터 앞에서 기사 하나, 칼럼 하나라도 더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죠. 보통 이제 자료를 말할 때는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1차 자료는 일단 여러분이 직접 수집하고 만들어낸 자료예요. 여러분이 하는 자체 조사가 1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차 자료는 기존에 존재하는 공개된 자료예요. 공공기관, 언론사, 잡지사 같은 곳에서 나온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2차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반면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독특성이 떨어져요. 흔하다는 거지. 그에 반해 1차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독특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니크해요. 하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은 어떻다?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그 독특성이 우리가 만든 1차 자료의 독특성이 객관성과 신뢰성보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모전 심사위원이야. 그런데 2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팀이 있고 1차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팀에게 점수를 줄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잘했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2차 자료 가지고 분석한 팀을 고를 겁니다. 독특성보다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객관성과 신뢰성이에요. 돈을 써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객관성, 신뢰성입니다. 그렇다고 자체 조사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일단은 2차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잡지사, 언론사들을 아주 샅샅이 조사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도 뭔가 부족하다, 뭔가 찝찝하다, 뭔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자체 조사를 해야 돼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직접 자료를 만들어야죠. 아마추어나 학생들한테 1차 자료, 그러니까 자체 조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자체 조사하겠다고 달려들어선 안 된다는 거지. 쿵쿵 따가 좀 뜬금없는 부분에서 나왔죠. 왜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소비자 분석은 끝이에요. 아니, 소비자 분석 1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기업 분석에서 내부 자료, 외부 자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1차 자료, 2차 자료라는 게 나왔죠? 제가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에 여기서 혼란에 빠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씨, 내부 자료, 외부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 뭐야? 지금 내가 구한 자료가 내부 자료야, 외부 자료야? 1차 자료야, 2차 자료야?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편의상 나눈 거지. 그 자료가 내부 자료인지 외부 자료인지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의 교육이 만들어낸 문제예요. 하도 정답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길들여진 겁니다. 만약에 돌마케팅이 시험을 친다. 여러분이 돌마케팅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테스트한다. 그럼 10중 8구 이런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내부 자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고르시오.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 많이 있죠. 중고등학생 때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이런 병신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내부 자료인지 외부 자료인지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 그거 따지고들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료 분석하고 기획서 쓰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부, 외부, 1차, 2차 딱 구분 지어 놓으면 와, 이 기획서 잘 썼다. 그럽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는 자료고 분석은 분석입니다.
내부, 외부, 1차, 2차, 그거 그냥 쌩까세요. 정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 나는 완벽주의자라 가지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부 자료는 내가 못 구하는 자료고, 외부 자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차 자료는 내가 만든 거고, 2차 자료는 남이 만든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실무 환경에서 객관식 문제 내가지고 정답 고를 일 없어요. 만약에 회사나 상급자가 그거 따지고 든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갈구려고 그런 거예요. 꼬투리 잡는다, 군기 잡는다 그러죠. 간혹 또라이 같은 놈들이 그 지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알아도 못 맞춰야 돼요. 걔들은 여러분이 그걸 아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걷다가 막 정답을 말해버려. 요 새끼 이거 좀 갈궈야지. 그러고 문제 냈는데 여러분이 천재라 가지고 답을 다 맞춰버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찍히는 거예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윗대가리가 나를 갈굴 때는 그냥 갈굼 당해야 돼요. 한국이 그런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우 병신 새끼 저거 내가 언제 가는 너 턱주가리 돌린다. 그냥 아주 턱도 지랄같이 생겼어요. 때리기 딱 좋아. 아주 개 쌍놈의 새끼 밥 먹다 얹혀가지고 뒤져버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거 참 힘들죠.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끝을 내볼까요? 오늘은 우리 소비자는 누구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STP라는 게 있습니다.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한국말로 하면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설정,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 이거는 굳이 한국말로 하기보다는 그냥 포지셔닝이라고 불러요. 마케팅을 마케팅이라 그러는 것처럼 포지셔닝도 그냥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해져요. 자리매김, 알박기, 위치 선정. 뜻이 더 이상해지니까 그냥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시장 세분화랑 목표 시장 설정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 속에 조금씩 녹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할 소비자 분석 2탄, 3탄에서도 S랑 T는 계속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STP를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이거는 따로 다루기보다는 그냥 상황 분석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이렇게 한다. 목표 시장 설정은 저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두는 것보다는 상황 분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찾는 거죠. 포지셔닝도 뭐 나중에 브랜드 분석 가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STP에 대해 딱 구분지어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그거 역시 시험 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STP 전략에 대해 200자 내로 서술하시오. 그런 거? 돌 마케팅은 그딴 짓 안 합니다. 쓸데없는 짓은 안 해요. 소비자 분석 1탄. 딱히 어려운 건 없었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소비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를 점점 구체화해서 우리 영경 씨를 찾는 거예요. 소비자 분석은 뭐다? 영경 씨 찾는 거다. 그런데 왜 하필 영경 씨냐고요? 제가 김연경 선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어쩔 건데? 억울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찾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소비자 분석하실 때는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긴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나옵니다.